5분 그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하루 10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 자신의 속도로 가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라. 예술엔 스승이 있으나 인생엔 스승조차 없답니다.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생을 보내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행복한 오늘 진행을 맡은 서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행복한 오늘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격주로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느냐 인사를 여쭙는 것이 좀 글쎄 거리감이 있나요? 이렇게 늦은 안부를 묻습니다. 텔레비전 그 끄트머리, 화면 끄트머리예요. 5시간 같았던 5일 연휴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잘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저도 잘 보냈고요. 윗대 어르신들하고 또 삼촌, 사촌 이 범위가 가장 보편적인 명절 가족의 만남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풍요로움 그 하나만으로요. 다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그 당시에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지라도 벌써 한 주, 2주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히 갖고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이 짧은 가을을 만끽하자고요.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It will last.
네, 수전 잭스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네, 캐나다 여가수죠. 지난 추석 연휴에는요, 저희 집엔 그랬습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들, 딸이 번갈아 왔다가 갔는데요. 직장 사정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는 일찍 오고 하나는 늦게 오고. 딸의 경우에는 뭐 추석 세고 왔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밥 한 번 먹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추석 돌아오기 몇 개월 전이죠. 전까지 한 6개월 가까이 아들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메시지 소통도 잘 안 됐고요. 또 뭐 통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로 옮겼대요. 부서로 옮겨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야지, 또 답장을 드려야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일이 생기고 해서 잘 안 됐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석 전날 1시에 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아빠한테 깨지고 또 여동생한테도 깨졌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와중에 뭐 엄마까지 야단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저는 눈을 맞추고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젊은 너도 먹고 살기 바쁘지 고생했다 야. 그렇게 아들을 맞고 또 추석 지나서 찾아온 딸 그렇게 맞이하고 그런 명절이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생긴 모습 다르고요. 또 생각하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또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다르다. 그런 걸 느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걸음걸이도 보폭이 좁고 천천히 걷는 스타일이고요. 네, 뭐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바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들을 낳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출산하는 게 제일 아프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육아 더 힘들었어요. 근데 시댁에서 저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안아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걔는 또 아무한테는 안 갔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지를 않았어요. 엄마 바라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잠도 잘 안 자고 또 울고 제가 잠이 좀 없어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잠을 잘 안 잤던 거는 그것도 힘들었고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야 또 옆에서 아이 옆에서 한잠 자고 이러는데요. 안 자니까 저도 잠을 못 잡니다. 안고 자든지 업고 자든지 내려놓으면 또 깨니까 돌아보면 그랬던 기억이에요. 업고 나가고 그래서 항상 제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아이가 울지 않고 그나마 안겨서 자든지 뭐 등에 자기 얼굴을 묻고 자든지 그런 아들은 편했는지 몰라도요. 저는 아들을 기르면서 체중이 거의 아마 한 10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그래 내 사전에는 아들 하나다. 그래 너 하나야. 더는 낳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뭐 지금이랑 화폐 가치가 좀 달랐겠죠. 집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요. 아이한테 투자되는 이제 경제적인 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활했던 때보다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육아비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아이를 다 길러서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친정, 시댁, 육아 도움을 요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4살까지 키우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유치원도 있었고 어린이집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교회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선교원에서 자랐습니다. 4살 이후에 그렇게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 한 해 전까지 그리고 1년 정도는 또 이제 선행학습하고 학교를 갔죠.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선행학습하고 학교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지만 학원으로 돌린다 아이들을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뭐 일을 하느라고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2가지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학원에서 다 이렇게 등록해주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퇴근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또 제가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빠하고 반대로 딸내미는 굉장히 순했습니다. 자는 사이에 또 뭐 시장도 원래는 아이들 그렇게 혼자 두면은 안 됩니다만은 역시나 또 우리 아이들 우리가 기르는 그런 입장에서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잠이 들면은 가서 또 시장도 봐오고 그렇게 후딱 다녀왔던 그런 기억인데요. 이렇게 순한 딸 기르면서 저는 아들하고는 뭐 180도 다른 그런 육아를 했어요. 그래서 딸 정도라면은 2명, 3명도 낳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무렵에 또 제가 다시 한 8개월 정도 아이를 길러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파트에서 개인 가정집이죠. 말하자면 아이들 신생아 이런 아이들 이제 전문적으로 봐주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에서 조금 더 큰 그런 아이까지. 그래서 저희 딸은 그런 데 맡기고 제가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다행히 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딸이 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일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저희 딸도 한 4살까지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배우러 다니고 아이들 다 길러놓고 이게 오래 세월이 흐르니까는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가물가물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들하고 나이가 7년 차이가 납니다. 그 7년 차이가 나는 것도요. 사실은 딸을 원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딸이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기가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낳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쩌다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인생이 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딸 이름이 은지거든요. 아마 너도 그랬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얼굴 좀 보자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계획을 하고 난 딸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방송을 듣는 사람이 우리 딸인데 큰일 나네. 이거 다 밝혀져서.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네, BJ 토마스의 노래였습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굉장히 오래전 아이들 육아할 때 이야기하면서 올드 팝송 듣는 기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찌어찌 육아를 저희끼리 했어요. 양가 어른들 신세 안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할머니 된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혼인을 안 해서 할머니 대열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친구는요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보다 약골이에요. 첫째, 둘째 번갈아 가면서 봐주고 있는데요. 요즘 시어머님께서 거동을 못하시고 누워 계신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야, 너 참 힘들겠구나. 어른 봉양하랴 또 아이들 보랴. 네 일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아이들은 나한테 미소를 준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에 손주가 태어나면 정말 뭐 자기 자식 기를 때보다도 더 예쁘다는 그런 얘기들 뭐 익히 들었지만은 이 친구도 자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또 이겨나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할머니다운 말이죠.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할머니께서 저를 길러주셨어요. 사실 부모님께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 사진 보면은요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가게 구도가 형제들이 그래요. 위에 언니 있고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언니하고 저 딸을 둘을 뭐 내리놨으니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 사진 보면은요, 여자의 모습이 갖춰져서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것들이 없습니다. 갓 제대한, 그 군대에 입대한 그 신병들 머리 있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이 전부 그래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길어요. 긴 웨이브 스타일의 머리인데요. 그때는 그 어릴 때 보면 바짝 잘라놓고 그런 게 조금 안쓰러웠는지 또 옷은 여자 옷을 입혀놓은 그런 사진들 꽤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미신이죠. 그런 외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또 아들을 본다 이런 말들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은 또 아들을 봤어요. 둘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조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육아 양육을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네마다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생깁니다. 맞벌이 부모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조부모의 육아교육.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제목만 다릅니다. 손주 연령에 맞는 조부모 육아법. 그리고 손주 돌보는 조부모의 힘, 황혼 육아. 조부모의 행복한 육아교실.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 뭐 이런 제목들만 다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은요, 어르신들도 손주 돌보는 데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대강대강 했어요. 뭐 목욕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어넣고 그냥 닦아주시고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뭐 전문가들에게 그런 방법들을 다 배운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뭐 안전사고, 응급처치하는 그런 방법까지, 그리고 예방접종 잊으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하고 나면은요, 자신감이 정말 생길 것 같아요. 조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요, 상대적인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야, 어쩐지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구나.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아인데도 생각이 깊네. 이런 반면에 또, 그래, 어쩐지, 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버릇이 없구나. 뭐, 상대적인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조부모님 품에서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우는 것은 언어죠. 그 밖에 또 생활 습관들. 뭐 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로 인해서 화가 나셨을 경우에는 그 분노하는 그런 것들을 또 아이가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 모두 제일 빨리 배우죠. 내가 소신을 갖고 기른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자아 확립이 된 자신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그 고집하는 방식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시대에 맞는 교육법 있습니다. 비디오 세대였다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만 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문명의 인기를 또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요. 한없이 예쁩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직접 육아에 뛰어드는 그런 순간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이왕 아이들의 육아를 내가 뭐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은 본의 아니게 하게 되더라도요. 할머니들도 책을 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요. 기존의 양육 방법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2018년 7월 17일 인터넷에 기고된 글 중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황혼유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마는 백발의 조부모가 홍조를 띤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황혼유가라고 한다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은 처음 읽었어요. 단순 돌봄을 표현하던 황혼유가에 교육이 추가된 것, 이런 것은 격대교육이라고 한다네요. 그 책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격대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 이런 책이 나왔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조부모들께서 올곧은 양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핫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온유한 조부모님 밑에서 그 조부모님의 희생적인 돌봄 정신을 이어받은 인재들이 아시죠? 용재온일, 비얼리스트, 그분,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새롭게 재조명이 됐다고 하죠. 격대 교육은 예로부터 대가족의 축을 이뤘던 조부모의 권위 있는 교육 방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래요.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육아를 달거워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자유로움 속에서 인생을 누리고 싶은 우리 또 노년층의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고된 글 중에서요, 70대 일본 할머니가 책을 펴내신 늘 웃는 엄마라는 글 몇 줄이 참 눈에 와닿았는데요. 이 책을 사보고 싶더라고요. 아이의 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울게 하라는, 또 아이의 적극적인 정서 발달을 위해서 너무 소중히 다루지 마라. 규칙을 정해놓고 혼내는 기술을 찾아라. 아이가 집중할 때는 말을 걸지 말라. 이런 교육 방법 등이 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울면은 그래요.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또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크게 울게 하라. 굉장히 저는 이게 감명 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울었던 아이라 그런지, 그리고 또 시댁에서 이제 같이 살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르신들. 빨리 가서 안아줘라, 얘. 빨리 가서 안아줘라, 업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울면은, 막 성격이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절대 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크게 울게 하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눈에 와닿았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요. 조부모님들의 육아가요, 사실 이렇게 설렁설렁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나와 같이 있는 한에는요, 큰일, 작은일, 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하게 내가 이 아이를 보는 하루하루 이렇게 무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엄마 못지않게 온 신경이 아이한테 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모님들께 한 통의 전화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맡겨놓고 또 나가서 편안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아이로 인해서 교육관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겠지만은요, 그 육아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찝찝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 찾아서 살짝 터치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그리고 서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안부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oh.
이바 마리 캐시디의 송버드였습니다. 네, 33살인데 요절한 여가수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양육을 해주시는 거는요, 엄마 아빠인 우리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부모님께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편이 직접 양육을 맡아서 해주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내고, 남성들의 그렇게 이제 공동육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휴일에 아빠와 아이들의 일상이 눈에 자주 띄는 그런 것들 역시도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면서 뭐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아이들 때문에. 아빠 한 분이 항상 아이들 차를 태워주고 또 아이들을 봐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번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케어를 하셨느냐고. 한 5년 정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저 역시 그 둥지를 튼 지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남편께서는 그 외국으로 중국이랄지 이렇게 이제 다 나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요. 부인보다는 남편께서 맡아서 기르는 것이 좀 낫겠다 해서 두 분이 상의하셔서 남편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겠죠. 그래서 재택근무 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를 맡아서 육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급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요. 재택근무를 하면은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로 많이 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선택을 하셔서 아이를 낳으면은 4분의 1로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4분의 3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를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맡으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남자분들 손에서 또 엄마 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분 말씀은 아빠가 아이들을 기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남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발휘가 되나 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빠의 눈에는 얘는 조금 이게 어렵겠는데 이렇게 보이지만은 뭔지 모르는 그 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으쓱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좀 다르구나. 저희 아들은 또 그런 걸 모르고 저는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았고요. 또 엄마들이 이제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정서가 다르다는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말도 안 듣고 그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인터뷰를 한 경우인데요. 특히 육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일에 고마워하고 또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육아를 해야 되는 것.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키워나가는 건데요. 한 뼘의 글, 김형성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한 구절 읽고 싶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했으나 실패한 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모두가 평범하게 자라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서는 전문가나 지도자가 되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다. 인생은 50이 되기 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애들이 50쯤 되면은 어떤 인간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딸들은 성공보다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들들은 성공해서 유명해질 수 있기를 많은 부모는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믿는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손주들의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애들이 나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것으로 믿는다. 요청을 받으면 상담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 97세에도 왕성한 집필을 하고 있는 김영성님이신데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 김영성님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기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생각한 것에 답이 과반수다. 그 과반수를 넘었을 때 그것마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일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를 띄우는데요. 좋은 글 한 뼘이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에서 아침 10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톡톡 튀는 그런 분위기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런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자신이 그다지 뭐 쌩쌩한 분위기의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프닝 중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걱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침 10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행나루 마을 방송에서 방송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팟캐스트, 페이스북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저희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10시라고 해서 꼭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뭐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 혹은 또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뭐 언제든지 꺼내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요. 아침 10시에 어울리지 않는 방송이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죠. 날씨도 꽤 차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앞뒤 좌우를 살펴도 정말 가을스럽다. 그런 풍경인데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낮게 핀 손톱 많은 들꽃 눈에 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풍경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 번쯤 발길을 멈춰서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지시길 기도하면서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행복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진행의 서진이었고요. 연출의 은유 그리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